오셨나요? 예. 여기 보이시는 좀 덩치가 큰 이게 빨간 벽돌 석다리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6억 그때 얼마에 샀느냐? 6억 8천이었던 것 같아요. 6억 8천 매매가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한 5억대. 언제 매입하셨죠? 한 16년도 경에.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갔던 매물입니다. 1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거의 6억. 그때 당시에 1억이 좀 안 들어갔던 갭이 1억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매매가 6억 8천, 전세가 총합 6억 8천만 원 갭으로 그때 당시에 샀던 엄청난 매물입니다. 이게 지금 매매가가 한 20억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20억.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한 7억 정도에 샀는데 한 3배가 올랐죠. 그래서 20억 정도 하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면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1 아파트를 2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평대, 33평, 25평 이렇게 2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조금 커요. 55평 정도 됩니다. 보통 단독주택이 한 45평 정도 감안했을 때요. 한 10평 정도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 아까 그리고 빌라.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과 빌라 투자가 얼마만큼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매물들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한번 저와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고 현장에 같이 다녀보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지피지기 카페, 네이버 카페 지피지기로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보시면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한번 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이요.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됐냐면 2016년도경에 제가 이제 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이제 그때는 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죠. 반대파들이 굉장히 세력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꿈도 못 꿨던 그때 그 시기였습니다. 16년도경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단독주택과 그 빌라의 매물들이 나온 걸 알게 되고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부 상태도 그렇고 건물 땅덩어리 진입로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되지 않더라도 너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이 단독주택과 빌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독주택 그 썰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집 앞에서 세입자분들 막 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 집주인이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렇게 막 썰을 풀고 있으면 그 듣는 세입자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좀 셋더 마우스 하고 이렇게 지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서는 풀어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샀는데 와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에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샀는데 너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 단독주택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그냥 동네 빵 하나 이렇게 파는 것 같은 그런 수준. 이걸 내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집을 사는 건지 잘 몰라요. 그 느낌적인 부분이. 그렇죠. 복덕방, 동네 복덕방. 어르신들한테 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살 때 1층 같은 반지하가 있어요. 네. 3층까지 있고 옥상이 있는데요. 반지하
그러니까 반지하 1층 같은 반지하 1층이라고 할게요. 1층, 2층, 3층, 옥상 이렇게 몇 가구냐면 둘, 한 가구 총 7가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주택은 80년대 90년대 단독주택은요 7가구가 거의 최대치라고요. 그래서 7가구가 굉장히 좋은 가구수입니다. 왜? 가구수가 많아야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96년도 건물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죠. 오래됐나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좀 오래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좀 나이가 있다고 하면은 90년대 괜찮아요. 아주. 예. 그래서 이걸 해서 7가구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딱 샀어요. 처음에 7억 3천에 나왔던 매물이었거든요. 7억 3천? 7억 2천인가 7억 3천. 제가 한 6억 8천에 사게 됩니다. 기억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거의 뭐 한 7, 8년 전 얘기다 보니까 기억이 이렇게 잘 나지 않는데 뭐 한 그 정도로 샀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산 거죠. 사는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싸게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세 대비 엄청 싸게 한 최소 5천만 원 이상 싸게 샀어요. 아니 5천이 아니라 거의 1억 정도에 준하는 가격에 좀 싸게 산 거죠. 그때 이 정도 매물이었으면 거의 한 8억 정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6억 8천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샀죠. 그래서 그때 정말 사는 건 잘 샀는데 사고 나서 그 반지하 1층 같은 반지하에 가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그 집만 비어 있어서 근데 약간 문을 열 때마다 부동산에서 빨리 문을 닫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빨리 가자는 거예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이상했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도배도 다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냄새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이 냄새는 뭐냐? 곰팡이 같은 냄새. 그건 곰팡이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좀 반지하 같은 아무래도 1층 같은 반지하다 보니까 이런 좀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면 곰팡이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 라고 그래서, 중개사님이 그렇게 구라를 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순진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뭐 했는데 나중에 계속 이 공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넘겨보면 이젠 제가 이제 마음껏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껏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아무래도 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이 냄새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아무래도 곰팡이 같은 냄새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곰팡이 냄새야.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더 짙어지는 거야. 왜? 더 더워지니까 그때 한 여름철이니까 더 더워지니까 이게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거야. 사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야 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배값 좀 버릴 각오로 하면서 도배를 뜯어봤어. 그랬더니 곰팡이가요. 진짜 검은색 곰팡이 봤어요? 보라색 곰팡이 봤어요? 검은색 곰팡이랑 보라색 곰팡이가 둘 다 섞여 있는 집. 그것도 집 전체가요. 저게 투룸 거실 있는 집이었는데 큰 방, 작은 방, 거실 전체가. 그때 며칠 밤을 새면서 손톱으로 막 벽지를 뜯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제가 부동산 투자에 초창기고 이렇게 힘이 젊었을 때였어요. 30대. 너무 젊다 보니까 이 끓어오르는 이 열정을 가지고 너무 또 분한 마음도 생기고요. 이게 뭐 그 전주인 뭐 부동산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들하고 뭐 다툼하다 보면 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진척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그냥 당했다 치고 내가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베르트를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여기에 도착하면 거의 한 9시 정도 됐었어요. 9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한 7시간 정도 하루에 매일 일주일 넘게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됐죠. 2주 동안 제가 다 뜯었습니다. 뜯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도구가 별로 없어요. 뜯다 보면 이제 뭐가 도구가 되냐? 이 손톱, 이 손밖에 없어, 이 도구가. 그래서 이 손으로 막 곰팡이들 다 이 손톱에 곰팡이, 검은 곰팡이, 보라색 곰팡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덮여가지고요. 코에 흥 하면요, 뭐 곰팡이가 콩 나오고요. 숨을 들였으면 곰팡이 냄새가
이런 냄새가 막 그냥 온몸에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와 그때 정말 징글징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팡이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곰팡이를 손톱으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곰팡이 결국에 그 곰팡이 그 소독하고 단열시켜주는 벽이 너무나 얇다 보니까 또 곰팡이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재를 두껍게 하고 곰팡이 전문가를 또 불렀죠. 완벽하게 클리닝 한 다음에 덮고 해가지고 지금은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뽀송뽀송한 집으로 재탄생 만들어서 지금도 그때 들어오셨던 그 후로 그 후로 들어왔던 세입자분이신데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단독주택에 좀 또 단점이 뭐냐면 또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전셋값을 이렇게 막 많이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시세보다 더 올린다는 게 아니라 시세만큼도 올릴 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가면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나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나 어디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그 시세만큼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거의 최저가로 살고 있어요. 너무 싸게. 예.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알죠? 집주인분들이 싸게 월세나 전세를 주게 되면요, 세입자는 좋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힘들어요. 왜? 세금이 그렇게 계속 매년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세가 월세값은 계속 올리지도 못하고 동결로 간다고 하면요, 예전에 그 가격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뭐 3룸도 뭐 거의 뭐 1억 얼마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투룸도 막 6천만 원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예. 너무 싸죠. 거의 뭐 제가 말씀 더 이상 안 드릴게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어르신 분들 제가 또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 세입자분들이 막 오히려 막 반대로 막 먹을 거를 막 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왔냐 우리 아들 같다면서 막 이렇게. 왜? 제가 그냥 싸게 해드리니까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싸게 준 만큼 편합니다. 별로 연락이 안 와요. 뭐 고쳐달라고 연락도 안 오고요. 왜? 너무 싸니까 그냥 알아서 고쳐서 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도 엄청 싸게 살고 있어요. 매매가 1억 7천에 그때 한 5년 전에 샀는데 전세 1억 5천에 거의 그대로 그 가격에 살고 있어요. 방이 3개짜리인데 올수리가 되어 있고요. 원래 지금 한 전세로 따지면 적어도 한 2억 5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1억 정도 저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올려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냅니다. 저한테 화를 내요. 지금 세입자가 왕인데 어디서 올리려고 하냐고. 그럼 전 그래요. 그냥 뭐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잘 사신다고 하시면 저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입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세요. 저 같은 마음은요, 제발 싸게 살면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오히려 싸게 드리면 그냥 안 나가, 배째.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올려주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단독주택 신림동 봉천동 또 빌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재개발까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매물 현재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 고민 함께 라온과 함께 하시죠. 그 고민을 라온이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뭐라고요?
네이버 카페 지피지기. 맞습니다. 지피지기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거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아래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또 이제 배고프잖아. 예,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